옥색 베네 저고리에 숨겨진 핏빛 비밀. 제 금쪽 같은 아들을 죽인 악마를 저는 오늘 제 손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3년 전 하나뿐인 아들 진우가 영안실 차디찬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만 해도 제 세상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무덤 속이었습니다. 32,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던 내 아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며느리. 수진의 절규 앞에서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이라는 걸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느리 집 앞을 지나다 쓰레기 봉투 위로 삐져나온 낯익은 천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태어날 때 제가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쏟아부었던 그 옥색 담요와 베네처골이었습니다. 너 지금 이걸 버리는 거냐? 내 손때가, 내 기도가 스며 있는 이 베네처고리를. 어머니. 낡아서 퀴퀴한 냄새도 나고 꼴도 보기 싫잖아요. 민지한테 비싼 새 옷 사주면 그만이죠, 뭐. 그 순간 스쳐 지나간 수진의 눈빛. 얼음장처럼 싸늘한 그 시선을 본 순간 뒷덜미에서 등줄기까지 소름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닫고 집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뒤져 옥색 담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담요를 쓰다듬는데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낯선 것이 만져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감을 뜯어보니 거기에는 검은색 휴대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수진아, 너 대체 무슨 끔찍한 비밀을 숨긴 거니? 그 휴대폰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숨쉬던 그때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찍은 부끄러운 사진들.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나체의 사진들.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저주받은 대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눈치가 빨라졌어. 그냥 사고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걱정 마. 계단은 위험한 곳이잖아. 조금만 참으면 우리 세상이야. 메모장에는 오후 3시 남편 혼자 있을 때 계단 밀어버릴 것이라는 악마도 치를 떨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피 묻은 보험금으로 웃음 짓는 저 여자를 절대로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평생지기 영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순아, 내 아들 진우 전현이 죽였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가 좀 도와줘. 며느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영순이가 안방을 뒤지는 동안
저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민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 맞니?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던 거 맞냐고. 어머니, 망령이라도 드신 거예요? 그게 대체 무슨 해괴한 소리람? 천연덕스러운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영순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지의 진짜 엄마는 4년 전 실종된 23세 어린 미혼모 이희주라는 아이였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그 절망 속에서 악마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미혼모를 죽여 뒷산 어둠 속에 묻고 갓난아기를 훔쳐 가짜 배를 불린 채 임신한 척 연기하며 우리 진우마저 속였던 것입니다. 경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지는 가방 가득 돈다발을 쑤셔 넣고 민지의 손을 잡아 끌며 공항으로 도망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갑을 찬 수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천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망할 할망구가 다 망쳐놨어. 그 담요를 왜 뒤져서 내 완벽한 인생을. 수감되는 순간까지도 수지는 저를 독사처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민지의 친엄마와 친아빠 그리고 자신이 간호사로 돌보던 무력한 노인 환자들까지 돈을 위해 차례차례 숨통을 끊어버린 연쇄살인마였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민지를 제 목숨보다 귀하게 키워냈습니다. 내 아들 진우가 제 자식인 줄 알고 목숨처럼 아꼈던 아이였으니까요. 핏줄보다 더 진한 것이 정성이고 피보다 더 뜨거운 것이 사랑이니까요. 그게 바로 천륜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니, 할머니. 저 의사시험 합격했어요?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가 될게요. 어느덧 당당한 숙녀가 된 민지가 제게 선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옥빛 비단 종이에 정성스럽게 쌓인 선물.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어보니 그 안에는 제가 예전에 떴던 것과 똑같은 옥색 담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뜬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따뜻하게 덮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그 담요를 덮고서야 18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단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제는 편히 쉬거라. 내가 사랑했던 이 아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키워놨다. 하늘에서도 보고 있니? 우리 민지 참 장하지. 이제 애미 걱정은 덜어도 좋다. 거기서 편히 쉬어라, 내 아들아. 쓰레기통에서 건진 낡은 담요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직접 떠준 이 옥색 담요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한때 가려질 수 있어도 결코 영원히 묻히지는 않는 법입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고 진심보다 강한 것이 정성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